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보자. 이런 뜻으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 첫 안을 당 지도부에 내겠다 했는데 이준석과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이 말씀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아니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것이고 내게 다시 한번 모욕과 수모를 주는 것이며 너희들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서 징계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면을 한다?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죄 지은 놈이나 사면을 하든 말든 하고 너희들끼리 하루 정치 그런 정치 살이는 하지 않는다. 하루살이 정치는 하지 않는다. 모질게 내칠 때는 언제이고 총선의 위기가 닥치니까 급하게 손을 내민다 라고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홍준표를 이번 징계 대상에서 이준석과 김재원과 똑같은 선에서 놓고 징계 해제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 저는 오판이라는 말씀까지 드려봐 있습니다. 솔직히 홍준표가 수해 때에 골프를 친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죠. 그리고 공직자로서도 무척 부적절한 그러한 경솔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저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이에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홍준표가 결코 잘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은 들질 않습니다. 잘못했죠.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따질 문제이지 범죄 행위, 법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준석과 같은 선에다 놓고서 해제니 사면이니 이런 말을 하니 홍준표 시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속 상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홍준표와의 거친 말이 오고 가면서 이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홍준표가 볼 때에는 현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가 서로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당 상임 고문까지 해촉을 시켰기 때문에 홍준표로 볼 때에는 김기현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는데 당 상임 고문까지 해촉을 시키고 여기에 징계 해제를 세 사람 동시에 같은 선에서 놓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무척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총선에 바로 출마할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의 교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정치 지형을 그 이후로 생각하면서 논의를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심을 쓰듯이 풀어준다. 이제 하나가 되자. 이런 말에 선뜻 홍준표가 그래 고맙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정말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와는 이준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야당의 여성 평론가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참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석이를 고양이를 호랑이로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를 호랑이로 키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마이크만 잡으면은 요즘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방송이 아닌데 고양이는 아무리 잘 키우고 길러도 고양이일 뿐이지 결코 호랑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여성분도 정치의 꿈이 있어서 그런 덕담을
자기도 젊은 정치인이니까 젊은이를 우대하는 덕담을 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만, 정말 바른 정치인이라면 바른 인품을 가져야 하고 젊은 정치인다운 바른 소리를 했어야 하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준석이가 정치 입문, 글쎄요, 정치 입문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정치 물을 먹은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손 아래 사람 대하듯이 얼마나 교만을 떨어섰습니까? 나이도 그렇고 연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가 부족한데 아랫사람인데 당 대표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닐 주머니인지 무슨 주머니까지 들러 보이면서 얼마나 교활한 모습을, 거만한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또 당 대표로 총각을 다루는 절체절명의 시기 아닙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2번씩이나 무단 가출하면서 소동을 벌였잖아요. 지방까지 그 바쁜 시간에 후보자가 내려가서 달래고 아우르고 끼워안고 끌어왔습니다. 다시 또 나갔었지요. 의총에서 의원들이 분노하면서 제명을 시킨다, 출당을 시킨다, 강하게 결의를 하게 되니까 그 광경,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을 누가 구해줬습니까?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야당 때와는 다르게 책임감을 느끼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말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한마디로 배은 망덕한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신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고 검찰의 사법 처리도 지켜봐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원병에서 3번씩이나 낙마를 했기에 내심 노원병 쪽에 불안할 겁니다.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대구도 찾아갔고 제주까지도 출마가 가능하다,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속내를 감추면서도 불안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혁신 위해서 통합의 기치를 내걸면서 그대로 하나로 아우르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이준석으로 볼 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당원권 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니 이준석이로 볼 때는 속마음에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있으니까 정당한 지분이 있지 않겠느냐, 역할한 것에 대한 보장과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탈당과 신당설을 끊임없이 퍼뜨리고 양면 전략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투 트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장이 없다면 다음 선거는 보나마나 필패다, 총선은 필패다라고 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이준석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인유한 위원장이 징계 해제라는 그야말로 절면수를 던지고 이준석을 일단은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이준석이 결심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영역은 좁아든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준석의 탈당 명분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좁아버린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껏 방송에 나와서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분이 인유한 위원장이 저를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인 위원장이 뭔가를 정치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빌드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준석 그대로의
잔머리를 또 한 번 굴리면서 꼼수를 부려보는 것이죠. 사실 홍준표가 이준석의 죄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같은 징계 해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홍준표의 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죄진 놈이나 사면해 주든지 말든지 뼈 있는 지적, 이것 누구에게 한 소리입니까? 홍준표 자신에게 한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이준석을 향해서 한 3명의 징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홍준표 자신이 아니라면은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씨, 이 말을 정말 깊게 새겨드려야 합니다. 이준석이 바로 오늘 아침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 위원장이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은 만나겠느냐?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분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에 저한테 조언 들을 상황도 아닌데 인유한 위원장이 무언가 정치적으로 해보고 싶다면은 빌드업을 해야 한다. 김병민 최고를 말하는 것이겠죠. 김병민 같은 사람이 저에게 사이비 평론가라고 말을 했고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참 이런 거친 표현을 써야 하는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지금 하는 말이 이준석이를 내쫓아야 3, 4%의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좌우지간 성의를 보였으니까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아직도 이준석의 그릇이 좁쌀이고 종지잔 같은, 어쩌면은 유승민을 그렇게 닮아도 똑같이 닮았습니까? 이준석은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줬다가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날 또 어떤 물색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이준석을 잘라야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소리를 해대면 저만 웃음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자기를 저격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나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냐?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페널티를 받든지 적어도 당대표가 준엄하게 꼬집든지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가 돼야 한다. 이것부터 정리가 시작되고 난 것인데 지금은 우선 만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정치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비꼬는 말을 또 했습니다. 정리할 사람 다 정리하고 벌 줄 사람 다 벌 주고 난 후에 자기를 만나야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제가 비유했듯이 학교 폭력한 뒤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를 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비유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용산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당이 이것을 완전하게 단절하겠다. 이런 것이라면은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용산 인사라면은 영구 제명하겠다. 이것이 혁신안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징계 해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지 않도록 만약에 개입한다면은 영구 제명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혁신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준석이 말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하다. 역시 그릇이 큰 그릇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준석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정치 10년이라고 본인이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릇 자체가 작은 그릇이다.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자아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적이 되는 겁니다. 탈당이나 신당설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지금 징계 해제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승민과 함께 12월 결심서를 그대로 시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강아지가 왜 짖습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짖는 겁니다. 자신 있는 강아지는 절대 짖질 않습니다. 지금도 당과 줄다리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의 제안을 받아주길 바라고, 그리고 탈당과 신당설을 계속 퍼뜨리면서 억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싸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의 응석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저는 이준석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유승민의 20년 전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하고, 이준석의 앞으로의 20년 후는 지금의 유승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시원한 정치가 기대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월 말입니다. 추수철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왜 위대합니까? 바다는 온갖 오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바다는 정화작용을 해서 스스로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 바다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